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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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가 아리따우신 저희 궁금한 민지 작가님과 2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혹시 2부 주제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행복한데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입니다. 네.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드려서 작가님한테 조금 죄송하기도 했는데 오늘 한번 저희 끝까지 가보죠. 네. 행복한데 건강한 관계 있기는 한 걸까요? 라고도 청취자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작가님들은 초반에 이 질문 받으시고 좀 내리신 요즘에 드는 생각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이게 뭐랄까 반년, 1년, 10년마다 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살면서 외부 요인에 따라서 관계라는 건 매번 달라지니까. 네. 근데 제가 든 생각은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죠. 서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멘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워너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네. 혹시 두 분은 어떠신가요? 행복한데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기대가 없어야 되고 그거 좀 공감해요. 투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네, 제가 요즘에 내린 가장 강력한 인사이트는 그거거든요. 네. 기대와 투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터라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약간 행복한데 건강한 관계는 저는 친구 관계는 너무 좋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연애가 문제여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돼. 아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에 저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잘 푸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싸움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 언저리에 남겨두는 질문 같은 것들이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물어보면 싸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까지 물어보면 우리 사이가 좀 틀어지지 않을까?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남겨두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죠. 탈탈 털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한 표현인데, 마음의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상대방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대답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이어가야지, 그 탈탈 털지 않고 남겨둔 그 부스러기 맞아요. 같은 그 의문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의문과 질문이었다가 나중에는 형체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 문제로부터 발현이 된 건데 다른 문제에다가 그 감정을 껴가지고 화를 내거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이 요즘엔 들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싸움을 거는 사람도 뭐랄까 쌈딱처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화의 제스처를 계속 내비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뭐랄까 여러 인간관계를 거치면서 사람과는 좀 대화를 하거나 혹은 조금은 이제 큰 언성이 나와도 그런 거를 해야지 그걸 계기로 풀리는 게 있구나 라고 경험을 한 사람은 싸우는 게 두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면은 저도 처음에는 시도를 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나중엔 좀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저도 막 예를 들어 너가 피하면 어떡할 거야? 하고서 밀어붙이는 성격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또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성격이라서 그걸 계속 이렇게 관철하는 게 또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약간 관계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인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관계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인관계는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가장 어려운 관계로, 이제 연애는 너무 매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변수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저는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엄마랑 저는 MBTI가 완전 정반대예요. 안 해봤는데 저는 뭔지 알겠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굳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그래도 사회생활은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엄마는 제가 보기엔 되게 정서적인 어떤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걸 해줬을 때 빈말이라도 해줬을 때 좀 되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34년 살아오니까 엄마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엄마도 쟤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이제는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아는 것과 내가
원래 평소에 소통하는 방식대로 취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근에 엄마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좀 귀가 안 좋으셔서 이것저것 막 손을 쓰다가 안 돼서 한의원에 가셨어요. 근데 저는 좀 한의학을 불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약을 지어 드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앞에 얘기 듣기까지 근데 엄마 한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몸에 기전이 작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물론 양학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지만 한약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단정지어서 한 거예요. 근데 네. 엄마가 한약 지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 이제 그때 심지어 무슨 가족 행사 날이었는데 아. 파탄이 나가지고 또 엄마가 제가 큰딸이거든요. 큰딸이 하는 말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렇게 저렇게 뭐 백방으로 손을 썼는데 안 돼서 한약이라도 먹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건데 너는 이제 대뜸 그게 안 좋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을 하니 어떻게 보면 내가 내린 선택에 좀 부정당한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약간 그런데 그래서 엄마를 엄청 달래드렸어요 그때. 네. 진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엄마 그래 엄마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한약도 먹으면 좋을 수 있지 좋을 거야 내가 미안해 엄마 상처받았으면 미안해 막 이걸 난리 구실을 쳤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러니까 저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그거를 원해서 막 알랑방구 끼듯이 이제 막 이렇게 했지만 내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게 엄마가 걱정돼서 말을 한 거고 솔직히 진짜 한약 안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사과를 한 거지만 내가 내 행동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각자가 바라는 소통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제일 많이 불통이 되는 부분들이 가족 관계도 그런 부분이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따라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전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누구 하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져야지 좀 그 소통 관계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상하면은 조금 오래 가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어디 영상에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혹은 가족, 연인 사이에서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대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관계의 이로운지만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지식이 맞더라도 이걸 굳이 전달했을 때 네. 우리 관계에 이롭지 않으면은 그냥 좀 참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거를 좀 자주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메모했어요. 옳고 그름은 중요치 않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뭔가 숙연해지네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주제에 맞춰서 책 네. 추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미셸 루엘백의 세로토닌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그 소설은 제가 사실 이 책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너무 좋은 소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거를 잘 소개를 못해요. 근데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무슨 프랑스 농무부에서 일하는 어떤 남성의 이야기거든요.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지난 사랑들을 반추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갔나? 라는 접근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읽으시기에 따라 불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굉장히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모두가 그렇겠지만 각자 살면서 어떤 일생일대의 사랑 같은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나한테 왜 그렇게 귀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쩌다가 그런 작은 실수로 그 사랑을 놓쳐버렸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냥 소설을 추천합니다. 어. 좋은 소설 추천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김소연 시인님의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네. 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약간 좀 읽고 독서 모임 하기에도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에세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비교적 얘기 드리기도 쉽고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란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좀 토론하기 어려운 이유가 너무 이제 그 광범위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사랑에는 애호라는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 우정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뭐 사랑이 뭐 예를 들면
근처에 있을 때보다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더 애틋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리움의 요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랑을 되게 요소로 좀 분절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서정적인데 분석적이고 아무튼 다 하는 책입니다. 와. 네. 아, 그러면 시인분이 쓰신 에세이인 걸까요? 네, 에세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에세이입니다. 와. 네. 요즘 제가 시 보는데 푹 빠져가지고 아, 그럼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책도 되게 흥미가 가는 게 세로토닌은 설명해 주셔서 처음 알았지만 뭔가 그런 경험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 놔버린 관계들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후회되는 관계도 있지만 잘 놨다 하는 관계도 있을 것 같아서 소설이랑 같이 읽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책 두 그러니까요. 권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도 있고 정말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회사가 그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민지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책 읽어보면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리에서 생긴 일, 여름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고요. 네. 독립출판물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얘기 나눴던 관계, 연애, 그다음에 뭐 다른 육아나 결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이 점차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선명하게 갈리는 우리의 시선들, 시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 번은 비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잠이 저는 쏟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고 나면 내가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지? 뭐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라는 게 한두 개로 쫙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오늘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온 것도 이 작가님의 첫 소개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어딘가에 깊숙이 심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너무 나만의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리고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말이 맞아 라고 고집 부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비우기 위한 그리고 그 경험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름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은 생애 첫 나홀로 발리 여행을 단 하루도 잊고 싶지 않아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신 거를 2달간의 일기를 모아서 독립출판 형태로 펴내시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세상이었다라고 이 부분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발리 우붓으로 가셨대요. 요즘에 한 달 살기로 굉장히 뜨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태국의 치앙마이는 워낙에 유명했었고 그쵸. 발리에서는 우붓 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초록의 자연과 요가가 어우러진 곳이었다라는 팁도 조금 있었고 정말 다양한 인물들도 만나고 이제 그런 환경에 놓이면서 오히려 낯선 환경에 놓였을 때 작가님의 생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2달 동안의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 한 1년은 갔다 오신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총 쪽수가 228쪽이에요. 기네요. 모든 사진과 이미지와 글로 이루어져 있는 책인데도 와 내용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정말 눈물만 났었던 그런 날도 있었고 뭔가 감정을 좀 1대1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일기를 통해서 느끼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나를 혼자만의 시간, 공간에 냅둬 보실 때 이 책이 조금 더 추천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행복한 관계는 일단은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그쵸.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내 생각도 이렇게 정리를 잘 못하는데 상대방은 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횡설수설 우물쭈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서로의 관계, 친구든 가족이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도 정말 이렇게 약간 되게 약간 나도 써볼까 하는 뿜뿜하는 그런 자세로도 너무 좋았고요. 일기를 읽는다는 게 되게 되게 개인적인 경험을 읽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리가 아니라 약간 한국에서 느끼는 약간 감정들, 어디서든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작가님이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던데 혹시 어떤 거 좀 메모하셨나요? 깊숙이 심어진 경험? 네, 그게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과 뭐 비움이 좀 필요한 때 얘기 주신 것들 메모했습니다. 네. 두 작가님들은 약간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으세요?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뭐 낯선 곳에 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저는 약간 일기 쓰는 것도 있고 오. 친구랑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 좀 내 안에 갇혀서 너무 편협하게 가졌던 시각들이 kakkakak 이렇게 균열이 가해지는 게 있어서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됩니다. 그 편견이 깨졌을 때 좀 더 뭔가 그래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었지라고 그 깨달음이 근데 경험되고 나면은 이제 좀 내 의견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지금은 춘배라는 좀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네. 사실 뭐랄까 그 인간이 그려져 있는 캐릭터에 위에 이렇게 막 생각이 펼쳐져 있는 원래 커버가 좀 유명한 책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좀 많이 보면서 브라이언 씨가 이제 금쪽이에 나왔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정신적 과잉 활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PSM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를 읽어봤는데 제가 거기 7개 중에 6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같은 거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게시글은 아직 인스타그램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주문을 하고 읽은 책인데요. 네. 일단 난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아예 공감하는 사람과 아예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약간 두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책은 생각이 많은 사람들만 오직 열광하는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추종자 중에 한 명이 제가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투나 단어, 비언어적인 표현에 되게 예민한데 그래서 뭐든 정확하고 확실한 거를 오히려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를 하지 않을 그런 정확한 걸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슷한 단어란 건 없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운해형이 많다고 해요. 흔히 손은 이제 반대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운해형은 왼손잡이가 많고, 뭐 좌뇌형은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심지어 운해형의 왼손잡이여서 이게 남들보다 좀. 저도 진짜요? 저 양손잡이. 저도 양손잡이거든요. 근데 약간 왼손 지향이어가지고. 우와. 근데 그나마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서 요 정도 중첩인가? 막 혼자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도 이제 읽어봤는데 정보가 뇌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을 먼저 통과를 하는 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성이 좀 빠르고 그래서 EQ가 남들보다 되게 높대요. 일반인들의 웬만한 75%가 좌뇌형인데 네. 이제 한 25%의 사람만 우뇌형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못해 좀 유별난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은 또 타인의 뭐랄까 평가에 되게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이제 심장이 좀 더 빠르게 반응했을 뿐인데 나를 이렇게 뭐랄까 좀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거에 대한 이미지에 불만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 너무 난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런 게 좀 너무 의도한 게 아닌데 왜 이럴까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한편 어떤 이제 질 볼트 테일러라는 작가분께서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밝힌 사실인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좌뇌가 재구시를 못해서 우뇌로만 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대요. 근데 그러자마자 자의식은 사라지고 애정과 격려에 대한 욕구가 맹렬히 솟구치면서 난생 처음으로 상대방의 호의나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운해영인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삶인 거죠. 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힐책은 삼가하고 되도록 많이 칭찬해주고 신뢰를 보이면서 이 사람을 안심시키라라는 얘기를 봤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일부분을 읽어드린 거지만 나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와. 네.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 이 책을 참 추천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이 되게 두꺼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이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이 책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약간 생각이 많은 연인을 갖고 있는 연인이 읽으면 좋을 책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서로를 네. 이해하거나 이제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으면 서로 읽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또 자매형인 사람이 쓴 책을 같이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작가님께서 감탄을 하고 아니, 계셔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다 되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랄까 2부에 걸쳐서 행복한 관계 혹은 뭐 그런 건 어떻게 맺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 저희와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기분 많이 느끼셨는지 좀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감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작가님. 편하게. 굉장히 마지막에 굉장히 메모를 많이 하게 됐고 뭔가 다음번에 어떤 심리학 관련 도서를 다루거나 그런 네. 부분들 좀 진행하시면 꼭 잘 청취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많이 공부해서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1, 2부 동안 저희는 궁금한 민지 작가님과 함께 하면서 저희도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예시 사례도 있구나라는 거를 작가님 덕분에 알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기 아쉽지만 이제 작가님께서 회사를 가셔야 하는 관계로 저희 방송 이쯤에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